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 등이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 건설을 위한 내년 국비 반영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축소 논란이 일었던 한전공대와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오는 10일 설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엽니다. 교육부의 대학 역량진단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손천대 총장과 보직자들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이른바 달빛 내륙철도 사업비가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자 영호남 자치단체들이 바빠졌습니다. 영호남의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 달빛 내륙철도를 조기에 건설해야 한다며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내륙철도는 191km를 고속철로 연결하는 총 사업비 6조 원의 대형 사업입니다. 달빛 내륙철도를 문재인 대통령이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내놓으며 급물살을 타는 듯 보였던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좌초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실무 협의를 하고 자체적으로 용역에 착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온 광주와 대구 등 단체장들은 국회에서 다시 머리를 맞댔습니다. 꼭 노력하셔서 용역비 반영해 주시면 이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내년에 국토부에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에 모인 영호남 10개 단체장들은 여야 의원들에게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 달빛 내륙철도를 국책사업에 반영하고 추진 속도를 높여달라는 내용의 공동 건의문도 채택했습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들 자체 용역이 끝나면은 이제는 국토 철도망 계획에 반영시키고 올해는 본격적으로 정부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경제성 논리로만 평가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접근하거나 설득력 있는 추진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낙후된 영호남의 인적 물적 교류와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달빛 내륙철도가 좌초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영호남 자치단체와 정치인들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교육부의 대학 역량 진단 평가 결과가 최종 확정된 가운데 순천대 총장과 보직자들이 모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순천대 박진성 총장은 사퇴 성명을 통해 교육부의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데 책임을 지고 늦어도 9월 말까지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대 보직 교수들도 전원 사퇴했고 강동원 총장은 내년 2월 말에 총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축소 논란이 있었던 한전공대와 관련해 한국전력이 오는 10일 설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엽니다. 한국전력 본사 한빛톨에서 열리는 이번 보고회에서는 한전공대 설립의 타당성과 방향에 대한 중간 검토안이 발표되며 패널들의 토론도 진행됩니다. 한편 지난 7월 한전은 민주당 송갑석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한전공대를 짓는 데 있어 주주와 지역대학의 반발, 설립 비용 등을 언급했고 이 때문에 계획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와 전남 지역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비가 내렸습니다. 누적강수량 보시면 구례 피아골에는 155.5mm, 신안 비금에는 149.5mm 등으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밤사이 우리 지역에 머물렀던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우리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고요. 현재 전남 동부 지역에만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대체로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광주가 24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를 보이겠습니다. 그 밖에 담양과 화순, 나주도 29도 안팎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은 28도, 강진은 29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거나 살짝 높겠고요. 곡성과 구례는 29도, 광양은 30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결혼식 댕기풀이 대신에 요즘은 결혼식 뒤풀이 문화가 유행한다는데요. 지나친 폭력성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명 웨딩홀 인근의 해수욕장. 양복을 입은 열댓몇 남짓한 무리의 남성들이 모여서서 뭔가를 의논합니다. 무리 중 한 명이 엎드리자 옆에 있던 남성이 엎드린 남성을 야구방망이로 힘껏 때립니다. 비명이 터져나오고 매를 맞은 남성은 아픔을 이기지 못해 바닥을 나뒹굽니다. 잘못 맞은 듯 아픈 표정으로 맞은 부위를 감싸기도 합니다. 하지만 매질은 계속되고 한 남성이 약하게 때리자 구경하던 사람들은 야유를 쏟아냅니다. 일부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결혼식 뒤풀이 문화의 모습입니다. 예전 어른들께서는 북어로 발바닥을 때린 것처럼 요즘 젊은 층에서는 친구들끼리 잘 살라고 발바닥 대신 엉덩이를 때리는 것 같아요. 대략 한 대당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30만 원 정도까지. 문제는 잘못 맞아 다칠 위험도 크고 무리에 속할 경우 싫다고 해서 피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 아는 지인은 신혼여행 때 비행기에 앉아있을 수 없어서 엎드려서 갔다고 하는데 맞는 거 보면 진짜 무서워요. 친한 친구들끼리 하는 장난이라지만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자성의 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서대서 광주 서구청장의 청탁성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015년 공무원 승진과 광주시 공공기관 발주 사업 수주 등의 대가로 50살 조모 씨에게 1,800만 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대석 서구청장에 대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돈 전달자 역할을 한 조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까지 조작해줬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교사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다른 반 제자와 차량과 원룸 등에서 성관계를 맺고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을 조작해준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모 여고 기간제 교사 36살 김모 씨를 그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일부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피해 여고생 등을 대상으로 강제성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공간이자 기다림의 공간이었던 진도 팽목항 분향소가 철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정사진으로 자식을 품에하는 부모들은 또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세월호에서 희생된 304명의 사진이 하나씩 분향소에서 내려집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18살 학생들. 앳된 얼굴의 영정이 여전히 낯설기만 합니다. 팽목항 분향소 철거에 앞서 자식들의 영정을 돌려받은 부모들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립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하고 찢어져요, 정말. 내 소중한 자식들이, 아이들이 잊혀질까 봐. 팽목항의 분향소가 만들어진 건 참사 9달 만인 2015년 1월. 꼭 3년 8개월 만에 정리가 시작됐습니다. 참사로 중단됐던 진도항 개발 사업이 재개되면서 이곳에 여객선 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세월호가 인양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지만 미수습자 5명이 여전히 수습되지 못한 데다 선체 조사 등도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습니다. 참사의 상징인 이곳이 잊혀지지 않도록 다른 추모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는 약속이 예산 문제 등으로 확정되지 않아 유가족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마지막으로 받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여행 보내고 살아서는 보지 못한 곳이지만 여기가 없어지면 저가 없어지는 거예요. 분향소는 정리되지만 팽목항 방파제에 있는 기다림의 등대 등 일부 추모물은 계속 보존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도로를 건설하고 나면 어중간하게 남는 땅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자투리 땅은 대부분 나대지로 방치되거나 불법 경작지가 됐는데 정부가 이 땅을 매각하거나 농민들에게 임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주 다시면과 왕곡면을 연결하는 국도 1호선 주변에 자풀이 무성한 나대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매입됐던 토지가 쓸모를 찾지 못해 유유부지가 된 것입니다. 9필지 4,000제곱미터가 넘는 땅이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는데 농민들은 이 땅에서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라 매매 절차가 복잡하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가격만 맞은다고 하면서 이제 살라고 했죠. 사서 농사 지으려고 오기도 오고 그러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사들인 토지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72필지를 공개 매각하거나 농민들에게 임대해줄 계획입니다. 대상 토지는 나주와 완도 등 전남 지역 61필지와 정읍과 임실 등 전북 지역 11필지입니다. 공개 매각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공매 시스템인 온비디를 통해 진행됩니다. 입찰 방식은 감정평가 금액 대비 최고가를 쓴 신청자가 토지를 낙찰받는 시스템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사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도 그렇게 비싸게 내놓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주변의 유유부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공매 대상 토지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추석이 어느덧 3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부터 추석 상차림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최근 기상 악화로 인해서 추석 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네, 임상수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서 현재 생활 물가가 어느 정도로 상승을 했죠? 네, 생활 물가를 판단하는 지수가 있는데요.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통계청에서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도 9월 데이터가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2018년도 7월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면 전년 동월 대비 1.5%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는 7월에 우리가 폭염, 폭우 그리고 태풍의 피해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에 2018년도 9월 생활물가지수는 더욱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금방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요즘에는 태풍이라든지 폭염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물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우리 생활과 이제 밀접한 게 생활물가지수라고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이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생활 필수품인 소비재와 관련된 물가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 통계청에서 집계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생활물가지수가 주로 생활 필수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필수품에는 또 식품 등으로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식품이 주로 이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의 작황이 부진할 경우에 시장에 대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는 곧 생활물가지수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추석 때 예전에는 이제 과일 조그맣게 선물하면 이 정도야라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고 이렇게 귀한 걸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많이 오른 품목이 어떤 걸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2018년 9월 생활물가지수 데이터가 없어서 7월 데이터로 일단 설명을 드리면 쌀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33.3% 상승했고 오징어 18.1%, 무 15.3%, 경유 14.6%, 당근 10.5%, 포도 9.4%, 사과 8.2% 등 주로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7월에 태풍과 이 폭우의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와 같은 가격들이 더욱더 급등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제로 연합뉴스에 따르면 8월 상순과 하순을 이제 비교해 봤는데 무 가격은 91% 상승했고 배추는 51%, 사과는 60%, 배는 39% 급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의 5배 이상 올랐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장 보러 가면 진짜 가격 보고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런데 추석 상차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가볍게만은 할 수가 없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도 이제 추석 물가가 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미리 비축한 물량들이 있거든요. 이 물량들을 시장에 이제 방출해서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이제 사재기 등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생활 물가 지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석 상차림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추석 상차림이 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이들은 이제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딱히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마련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작황이 좋은 시기에 정부가 미리 수확을 수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작황이 좋지 않은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일 때 정부는 비축한 물량을 방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하고 또한 이렇게 지금과 같이 이 가격이 급등할 조짐이 보일 경우에 사재기 등이 만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또 이 추석 상차림에 대한 이 대체제로 수입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입을 적극 활용을 해서 이 추석 상차림에 대한 물가 수준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에 문턱에 접어든 바다에서 조기와 갈치가 잘 잡히고 있습니다. 시끌벅적해진 부둣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동이 트기 전 전남의 한 수협 경매장. 갈치를 가득 담은 상자가 은빛 양탄자처럼 넓게 펼쳐졌습니다. 눈치 싸움과 흥정이 시작됩니다. 16만 41만. 특히 조기와 갈치가 잘 잡히면서 이곳 경매장은 말 그대로 고기 반 사람 반입니다. 최근 10년 넘도록 흉흉했던 갈치는 작년부터 다시 모습을 드러냈고 조기는 올 봄부터 어장이 풍성합니다. 하루 쏟아진 경매량만 130톤, 11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8월 중순에 조기배들이 차출을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기가 물르지도 않고 씨알도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참조기 경매량은 지난해 이맘때 400톤에서 올해 886톤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한 상자에 100마리짜리 씨알 굵은 육석 조기는 70만 원 선이고 흔히 먹는 8석 조기는 230여 마리 한 상자에 20만 원 선에 팔리고 있습니다. 40마리가량 중갈치 한 상자도 지난해 수준인 20만 원대로 거래에 불이 붙었습니다. 양 많죠. 지금은 사셔야 돼. 다음 쌀부터는 이제 대목살이나 비싸져 버리니까 지금 사야 돼. 조업에 나선 지 하루 이틀 만에 두 손 무겁게 항구로 돌아오는 어선들로 가을 초입 목포항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기업의 인사 전횡과 비리, 무사한 일 등이 도를 넘어서 있고 일부 기관장은 자기 사람 심기로 조직 반발을 부르는 등 구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하기관 혁신 TF를 구성해서 인사와 조직 청렴 등 전 분야의 혁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광주 MBC가 한국방송대상에서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방송의 날을 맞아 열린 제45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는 광주 MBC의 양방향 라디오 프로그램인 2018 제4회 스마트 히어링이 지역교양 라디오 부문 작품상을 받았고 광주 MBC 등 지역 MBC 5개사가 공동 기획한 다큐멘터리 아시아의 향기 지역 다큐멘터리 TV 부문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심사위원회는 라디오 부문 수상작에 대해서 정형화된 라디오 방송의 틀을 탈피했다고 평가했고 다큐멘터리에 대해서는 해외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호평했습니다. 광주시가 한국광기술원과 함께 추진한 스쿨존 교통안전 제로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안전증진 기술 개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선정과제는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 달성을 위한 영상인지 기반 실시간 감시 및 알람 시스템 개발로 주관기관인 외부 시스템 등은 내년 8월 말까지 1년 동안 총 2억 3천만 원의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 개발과 실증 사업을 하게 됩니다. 광주시는 일단 이 시스템을 교통사고 위험이 큰 광주의 초등학교 3곳에 시범 설치한 뒤 모니터링을 거쳐서 제품화를 할 예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현장인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사업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가 열립니다. 옛 전남도청 보건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옛 전남도청 별관 2층에서 보건사업 용역 수행기관인 조선대학교 민주화운동연구원과 용역 착수 보고회 형식회 설명회를 갖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원, 기간은 6달이며 용역은 80년 5월 당시 모습을 과학적으로 추정해 복원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목표로 합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규칙은 행동강령 적용 대상을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서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으로 이권 개입이나 인사청탁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사학법인들이 준용하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지만 사학법인이 정관을 개정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실효성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전라남도가 태풍 이후 계속된 집중호우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7일까지 산사태 취약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전라남도의 이번 특별점검은 제19호 태풍 쏠릭 이후 누적 강수량이 많은 순천과 광양, 보성, 곡성, 구례 등 전남 동부권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특히 경사면에서 갑자기 물이 솟구치거나 잘 나오던 지하수가 멈추고 산간 지역에 바람이 없는데도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면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징후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은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광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신임 사무처장을 선임했습니다. 고영삼 신임 사무처장은 광주 경실련 집행위원과 청년위원장 활동 등을 해왔으며 호남대에서 30여 년간 교직원으로 일해온 인물입니다. 고 사무처장은 시민과 회원이 주인인 시민단체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번 달부터 휴대전화로 수도요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신청하면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로 상하수도 사용량과 납부 금액, 납부 방법 등이 무료로 제공되는데요. 상수도 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관할 상수도 지역사업소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선택 과목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서비스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공됩니다. 학생 수가 적어서 개설되지 못한 수업을 방송통신 수업 형태로 제작해 전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건데요. 도서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학생이 수강생으로 우선 선발되고요. 재학 중인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여성 벤처기업이 만든 우수 제품을 살펴보는 박람회가 오늘부터 3일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립니다. 식품료와 건축소품, 의류, 미용, 보건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벤처기업 28팀이 참여하고요. 기업들의 채용 계획에 대한 상담도 진행됩니다. 공단 내 복합문화공간 소촌 아트팩토리에서 2018 산단 비엔날레가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를 통한 안전진단을 주제로 상설 전시와 공공미술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각종 체험 행사와 24시간 동안 안전한 창작 환경을 주제로 하는 드로잉 파티도 열릴 예정입니다.